먼저 작업 1번은 그 일부 개요의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하우스키핑이라는 대체 텍스트 제목을 추가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일부 개요 오른쪽에 그림, 이 그림 얘기하는 거죠. 네. 이 그림을 대체 텍스트 넣는 거 저번에 책에 나왔었잖아요.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림 서식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이 나야 됩니다. 네, 마우스 오른쪽 그림 서식에 가서 그림 서식에서도 이렇게 작업창이 뜨면 레이아웃 및 속성 탭에서 여기 탭을 레이아웃 및 속성 탭으로 와서 대체 텍스트에 또 제목에 넣을지 설명에 넣을지 그런 거를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제목에다가 그렇게 하우스 키핑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작업창은 닫을게요. 시험시에도 작업창은 썼으면 닫아주세요. 바로바로. 네. 안 닫으면 또 계속 남아있으니까. 점수하고는 관계없다 했어요, 이거는. 네. 다음 계속해서 작업 2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음 작업으로 넘어와서, 작업 2는 표지에 있는 부재 컨텐츠 컨트롤 속성을 편집해서 캐리지 리턴이 허용되도록 설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표지 쪽에 1페이지잖아요. 1페이지 표지에 부재 컨텐츠 컨트롤 있죠? 얘죠. 네. 아까 전에 얘기도 했었는데 어디로 갈까요? 네, 개발 도구에 이게 컨텐츠 컨트롤이잖아요. 네. 아까 우리 그 그림 컨텐츠 컨트롤도 넣고 뭐 날짜 선택 컨텐츠 컨트롤도 넣고 해봤죠. 네. 그런 컨텐츠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네. 여기도 표지를 넣으면은 그러니까 개발 도구의 속성을 아까 눌러서 설정할 수 있었죠. 형식도 바꿀 수 있고 잠금 속성도 설정할 수 있고 지금은 이 부재 컨텐츠 컨트롤 이게 텍스트 일반 텍스트 컨텐츠 컨트롤이거든요. 네, 그래서 속성을 딱 눌렀을 때 거기에 캐리지 리턴 허용하는 게 있었죠. 네, 개발 도구의 속성에서 캐리지 리턴 허용을 체크해 주세요. 네, 이게 뭐 하는 건지 아시죠? 저번에 앞에서 해봤었죠. 이게 엔터를 누르면 밑에 줄바꿈 딱 돼서 리턴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였죠. 그 테스트 해보면 안 되죠, 시험 시에는. 네. 네. 하여튼 이것만 체크하고, 네. 확인하면 됩니다. 네. 네, 그 다음 작업 3번은 또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인데, 책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문서에 있는 모든 EN-를 EM-로 바꿉니다. 라고 했습니다. EN-, EM-, 막 이런, 네, 그 서식 문자들 찾아서 바꾸는 거 했었죠? 네. 바꾸기는 홈 탭에 제일 오른쪽에 편집 그룹에 바꾸기로 그렇게 할 수 있었고요. 홈 탭의 편집 그룹에 바꾸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간단히 돼 있으면 자세히를 꼭 눌러야 됩니다. 네, 자세히 단추를 꼭 눌러주시고 찾을 내용이 먼저 EN-죠. 네, 어떻게 넣나요? 네, 옵션에서. 네, 네, 밑에 하여튼 간단히 돼 있는 분들 자세히 꼭 눌러가지고 옵션에서 EN- 이게 짧은 대시였고 네. 네, 하여튼 옵션에 그 EN- 그 다음 또 커서 위치를 또 옮겨서 바꿀 내용에 찍고 바꿀 내용에 딱 내려와서 또 옵션에 가서 EM- 긴 대시로 이렇게 해서 모두 바꾸기를 클릭했을 때 저처럼 11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말이 뜨나요? 네. 빵개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뜨고 하면 뭐 잘못 설정한 게 있거나 잘못 넣은 거 있거나 아니면은 메모 같은 데 찍어 놓고 하면은 커서 위치가 잘못됐거나 네. 그런 데서 하면은 안 바뀝니다. 네. 그래서 몇 개가 바뀌었습니다. 모두 바꾸기 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네, 확인하고 네. 찾기 및 바꾸기 창은 닫을게요. 네, 그 다음 작업 4번으로 넘어와서 또 객실 청소라는 제목 아래에 있는 5번 항목에
이것은 우리가 쿠키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라는 메모를 추가하라고 하네요. 네. 찾아야 됩니다. 네. 뭐 페이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냥 쭉 뭐 훑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객실 청소라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네요. 네. 객실 청소라는 그 제목 아래쪽에 5번 항목 글머리 끼우 그 번호 매기 목록이 있잖아요. 이거죠. 경쟁 점포의 시장 점유율 가소평가하지 마라. 제일 마지막 페이지 있어요. 네, 보니까. 근데 아직 객실 청소라는 이 제목 아래쪽에 5번 항목을 이렇게 블럭 지정을 하세요. 왼쪽 여백을 여기 딱 클릭해서 블럭 지정하면 좋고, 블럭 지정 안 하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여기에 메모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블럭 지정 꼭 하고 하시고, 검토 탭에 가야겠죠. 파워포인트든 워드든 메모를 넣고 메모를 뭐 숨기고 메모를 뭐 찾고 이런 일을 할 때는 항상 검토해서 하는 거 아시죠? 네, 검토의 메모 그룹에서 새 메모를 클릭해서 또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항상 그 밑줄 그어진 텍스트는 띄어쓰기 신경 쓰세요. 물음표까지 정확하게 넣어야 됩니다. 메모를 넣고 나면은 꼭 바깥쪽으로 빠져나오세요. 습관적으로라도 바깥쪽 본문 쪽으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메모 안쪽에 있으면 아까 막 그런 바꾸기나 이런 거 막 안 먹히고 뭐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서 문서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세탁 및 린넨 관련 업무라는 텍스트를 색인 항목으로 추가합니다. 처음으로 나타나는 어떤 내용을 찾아가지고 색인으로 추가하고 이런 것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죠, 책에서. 네,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네, 찾기로. 그러니까 이게 세탁 및 린넨 관련 업무 처음으로 나타나는 거 지금 찾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바꾸기 위에 찾기 있었죠? 홈 탭에 바꾸기 위에 그 찾기를 눌러가지고 찾을게요. 네. 홈 탭에 편집 그룹에 찾기를 눌러서 세탁 및 탐색창에서 세탁 및 린넨 이렇게 치다 보면은 또 불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블럭 지정하세요. 네. 첫 번째로 불 들어오는 거, 첫 번째로 불 들어오는 거 블럭 지정하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검색되고 있는 상태니까 이거 제가 꺼야 된다고 했죠? 네, 이거 안 끝내면은 막 계속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도 검색하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뭐 뜻 같은 것도 막. 네, 그러니까 이거 검색을 끝내시고 탐색창도 닫아주세요. 네, 세탁 및 린넨 관련 업무 이렇게 블록 지정을 했으면 이제 색인은 또 어디서 하는 거죠? 네, 참조 기능이었죠. 참조 탭에서 색인 그룹에서 내가 블록 지정한 이 텍스트를 인덱스 항목으로 색인 항목으로 등록시키겠어. 항목 표시를 클릭해서 뭐 주 항목 그대로 특별한 말 없으면 주 항목 그대로 표시를 할까요? 모두 표시를 할까요? 네. 첫 번째로 나타나는 세탁 및 린넨 관련 업무.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처음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지금 밑에도 똑같은 애가 있었잖아요. 그죠? 바로 밑에 쪽에도 똑같은 세탁 및 린넨 또 있었죠. 모두 표시하면은 그 다른 애들까지도 같이 다 표시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나오는 얘만 우리가 블록 지정한 여기에만 표시하겠어. 그래서 그냥 표시로 해주시고요. 됐으면은 닫고 색임 항목 표시창 닫고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가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시험 시에는 프로젝트 제출하는 단추가 있을 거니까 프로젝트 제출 활성화될 거니까 프로젝트 제출로 제출을 하면 되고요. 네, 이제 프로젝트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린 제출했다 치고 이제 제출하면 알아서 뭐 프로젝트 2번 팔이 열릴 거고 시험에는 지금은 수동으로 열어주세요.
네, 계속 이어서 이제 프로젝트 2번으로 왔고요. 인용2라는 새 스타일을 만듭니다. 라고 했고, 스타일 기준은 표준으로 하고, 기울인 꼴 텍스트 및 가운데 맞춤을 적용합니다. 라고 했네요. 스타일 만드는 것도 배웠죠?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에 책에서도. 제가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커서의 위치. 커서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제목 잡혀 있거든요. 그죠? 시험에도 아마 이 문제가 제 기억으로도 제목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딱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스타일 기준 표준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스타일로 가서 저처럼 이렇게 이런 빈 표준 단락을 찍고 하세요. 밑에 이런 빈 표준 단락 찍고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타일을 만들 때는 하여튼 이런 빈 표준 단락을 찍고 하는 게 제일 좋고, 홈 탭에 또 스타일 창을 띄우는 단추, 홈 탭의 스타일 그룹에서의 스타일 또 창을 띄웠었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 스타일 창에서 스타일 창이면 뭐 옆에 붙어 있든 뭐 하여튼 이렇게 돼 있든 그건 아무 상관없는데, 스타일 창에서 새 스타일 만드는 단추, 별표가 붙어 있는 단추 이거를 눌러서, 스타일의 이름이 뭐죠? 네, 인용2. 스타일 이름 인용2 적고, 스타일 기준이 표준 스타일로 잡혀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그래서 이렇게 표준 그 단락을 찍고 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네. 네, 표준 스타일이 단락 스타일이거든요. 형식은. 네, 형식은 단락 스타일로 해야 합니다. 스타일 기준이 표준이란 거는 표준 스타일 자체가 단락 단위로 적용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문자 스타일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나중에 그런 문제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스타일 기준을 표준으로 하는 거는 단락 스타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듯이 기울인 꼴 텍스트 및 가운데 맞춤을 적용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기울인 꼴, 또 가운데 맞춤, 저처럼 기울인 꼴, 가운데 맞춤도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 밑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야 됩니다. 기울인 꼴, 가운데, 네. 스타일 기준은 표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됐으면 확인하고요. 네. 스타일 창은 닫을게요. 그 다음 작업 2번으로 넘어와서, 작업 2는 또 마지막 페이지 차트 아래 피겨 2 분기별 결과라는 캡션을 추가합니다.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원래 시험 문제에서 여기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입력하게 되는 텍스트죠. 네, 아무튼 마지막 페이지로 가봐야 되겠죠. 맨 마지막으로 갈 때는 컨트롤 엔드로 가면 편하죠. 컨트롤 엔드 키를 눌러서 가면 편하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차트가 있습니까? 네. 아이고, 네. 하여튼 맨 마지막 그 페이지로 컨트롤 엔드로 왔고, 여기에 차트를 찍고 우리가 캡션 넣어봤죠? 캡션 넣을 때 또 어디서 했나요? 참조 탭에서 캡션 그룹이 또 따로 있었죠. 우리 표 캡션, 그림 캡션 이런 거 막 넣어봤잖아요. 네. 차트에도 지금 이름표 달아주려고 하는 거고요. 참조 탭에 캡션 그룹에서 캡션 삽입으로 캡션을 넣을 건데요. 차트를 꼭 찍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다고 했죠. 시험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 참조의 캡션 삽입을 할 때 일단 캡션 레이블이 뭡니까? 캡션 레이블이, 네, 피규어 레이블로 해야 되고, 이게 시험에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네, 새 레이블 만드셔야 됩니다. 피규어 레이블이 없을 거거든요, 시험에. 그러면은 새 레이블 클릭해서, 지금은 남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런 거죠. 원래 없어요. 원래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남이 만들어 놓아서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새 레이블로 이렇게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게 피규어 레이블 선택하면 피규어 1번, 피규어 2번, 피규어 3번 이런 번호는 자동으로 붙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레이블을 만드는 목적이, 아까 그림 레이블 있으면 그림 1번, 그림 2번, 그림 3번 자동으로 붙는 거, 그것처럼 피규어 1, 2, 3 막 자동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새 이름표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해서 피규어 레이블로 해서 위치는 어디에다가? 차트 아래. 그리고 제가 주의사항은 이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레이블을 선택했을 때 자동으로 들어가는 이 텍스트 외에는 건드리면 안 돼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여기 들어가서 적는 거는 이 레이블을 다른 걸로 바꾸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간 피규어 2라는 글자 이외에 다른 텍스트는 밖에 나와서 적어야 돼요. 그게 제일 주의사항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림 목차로도 안 불러지고 시험 시에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레이블만 선택, 위치만 잡고 그대로 확인해서 빠져나오시고 그리고 밖에서 이제 여기 밖에 나왔을 때 밑줄 그어진 텍스트를 우리가 적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칸 띄우고 밖에서 이제 한 칸 스페이스바 한 칸 띄우고 하이픈 빼기 넣고 한 칸 띄우고 분기별 결과 이렇게 꼭 이 텍스트는 여기 밖에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그림 목차로 불러지기도 하고 또 하여튼 시험 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 다음 작업 3번으로 또 넘어갈게요. 작업 3번은 제목 1 스타일이 적용된 모든 항목을 찾아서 제목 2 스타일로 변경합니다. 이런 것도 했었죠. 스타일을 찾아서 다른 스타일로 바꾸는 거. 네. 뭐 어떻게 합니까? 일단 어디로 갈까요? 네, 홈 탭으로 네, 가서 홈 탭의 스타일 그룹에서 제목 1 스타일이 있죠. 뭐 항상 있는 스타일입니다. 제목 1은 기본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목 1 스타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해가지고 어떻게 했죠? 그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모두 선택 네, 또는 같은 서식 선택 그런 말로 나와도 똑같은 겁니다. 네. 제목 1을 지금 찾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홈 탭의 스타일 그룹에서 제목 1 스타일을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우클릭 모두 선택 또는 또 마우스 오른쪽 같은 서식 선택도 똑같은 말입니다. 시험 시에. 그렇게 이제 서식이 선택이 됐으면 제목 1들이 이렇게 저처럼 잡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목 2로 그냥 바로 클릭해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작업 4번으로 또 넘어와서 문서에 삽입 및 삭제된 변경 내용을 표시하고 적용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어디로 갈까요? 네, 검토 탭에서. 저번에 변경 내용 추적되고 있을 때 삽입되거나 삭제된 내용, 또 뭐 서식 바꾼 내용, 그런 것들이 막 추적이 됐었죠? 배웠었는데, 근데 이제 삽입 및 삭제된 변경 내용만 표시를 하겠다. 여기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서식 바꾼 것도 추적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뭔가 수정된 변경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삽입된 내용도 있고요. 삭제된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변경 내용 추적이 걸렸을 때 아니면 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수정해서 보내준 문서를 비교했을 때 하여튼 이런 변경 내용 추적이 되게 돼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이거 적용하기 싫어서 그런 거거든요. 서식 바꾼 거는 적용을 안 하고 싶어서. 네. 그래서 딱 삽입되거나 삭제된 내용만 표시를 해서 그것만 적용하라고 네. 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검토에 변경 내용 그 적용하고 적용 안 하고 하기 전에 추적 그룹에서 검토의 추적 그룹에 변경 내용 표시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변경 내용 표시해서 딱 문제에서 얘기하듯이 삽입 및 삭제된 변경 내용만 일단 표시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특히 이 서식 바꾼 거는 반드시 풀어야 돼요. 메모도 물론 풀어야 되고요. 지금은 삽입 및 삭제된 내용만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서식 풀고 그러면 사라지죠. 메모 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여튼 변경 내용 표시에 삽입 및 삭제된 내용만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용을 할 때 그때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뭘로 하시겠습니까? 지금 뭐 하려고 이렇게 표시를 했겠습니까? 네.
왜 표시를 굳이 저 서식도 끄고 했겠습니까? 일부러 표시된 것만 적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표시된 변경 내용 모두 적용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저 표시를 끈 이유가 없잖아요. 서식 제가 저거 끈 이유가 서식 바꾼 거 적용하기 싫어서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네, 서식 바꾼 거는 적용하기 싫대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딱 눈에 보이는 삽입 및 삭제된 내용들만 적용을 하겠어. 네, 그래서 표시를 껐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표시된 변경 내용 모두 적용으로 해주셔야지 됩니다, 이 문제는. 네, 그거 실수를 많이 해요, 또 사람들이 또. 그냥 변경 내용 모두 적용하면 서식까지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삽입 및 삭제된 변경 내용만 표시해서 그것만 적용하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네, 그 다음 계속해서 작업 5번으로 갈게요. 하여튼 워드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뭔가 함정 같은 게 많아가지고요. 뭐 실수하기가 딱 좋아서 이게 점수가 잘 안 나와요. 보면은 잘하는 사람도 네, 점수가 잘 안 나와요. 네, 떨어진 사람도 많고 네, 워드는. 아까 전에 뭐 그런 뭐 서식 제한하는 것도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네, 떨어진 사람도 많고. 네.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과목입니다. 이 시험 칠 때 특히나. 그다음 작업 5번으로 가서 문서 폴더에 있는 자세한 정보 DOCX에 포함된 내용을 신규 창고 반품 프로세스라는 제목 위에 삽입해서 연결합니다 라고 했네요. 네. 이런 것도 했었죠? 네. 연결시켜서 넣으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또 이거잖아요. 연결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위치를 잡고요. 신규 창고 반품 프로세스라는 제목 위에 삽입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신규 창고 반품 프로세스라는 제목이 있나요? 네, 그 1페이지 쪽에 있는 것 같네요. 1페이지에 그 차트 위쪽에 그 있죠, 그죠? 그럼 여기네요. 거기서 위치가. 신규 창고 반품 프로세스라는 제목 위에 삽입하여 했으니까 커서의 위치는 여기 찍고 갈게요. 커서 위치를 항상 먼저 신경 쓰고 그리고 이제 뭘로 넣을까요? 우리 연결해서 넣는 거 안 했나요? 뭘로 넣죠? 네, 삽입의 개체로 넣는다. 삽입의 개체로 넣는 게 파워포인트에서는 뭐였죠? 파워포인트에서는 엑셀 파일을 넣는 거였고 이렇게 워드에서는 똑같은 이 워드 문서를 넣을 때 연결시켜서 네, 넣는 거. 네, 이거 삽입의 개체로. 네. 네, 삽입의 개체를 클릭해서 파일로부터 만들기로 해서 찾아보기로 찾을게요. 시험 시에는 문서 폴더에 바로 있겠지만 지금은 찾아보기에서 우리 워드 2016 모의 테스트까지 와야지 있어요. 네, 자세한 정보 DOCX를 선택해서 삽입을 하는데 연결 꼭 체크해야겠죠? 네, 연결합니다. 그게 중요한 말을 했죠. 원본이 바뀌면 따라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연결 체크하셔서 확인할게요. 네, 그 다음 작업 6번으로 넘어가서 작업 6번은 normal.dotm의 표준 스타일을 프로젝트 2 문서로 복사합니다. 기존 표준 스타일을 덮었습니다. 이거는 어디로 갈까요? 이거 제가 아까 전에 설명했었는데 개발 도구에 네. 개발 도구에 뭐를 누를까요? 네, 문서 서식 파일로. 아까 여러분 매크로 할 때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거. 네, 아까 전에 했었는데요. 문서 서식 파일을 클릭해서 뭐를 클릭합니까? 문서 서식 파일로 가서 뭐를 누를까요? 중요한 게 뭐였죠? 아까 전에? 네, 구성 도우미였죠. 네, 이제 기억나시죠? 구성 도우미 이거. 네. 아까 매크로 복사하는 일을 할 때 스타일과 매크로 이게 같이 작업된다고 구성 도우미에서 바로 이 문제 지금 얘기한 거였거든요. 네. 그럼 아까 어때요? 구성 도우미 가면 지금 뭘로 잡혀 있어요? 스타일로 잘 돼 있어요? 아, 네. 네. 저처럼 매크로로 혹시 돼 있지 않아요? 저 매크로로 돼 있는데. 매크로로 돼 있죠? 아니에요. 네, 매크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작업을 하고 왔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스타일로 돼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매크로 돼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잘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 시에. 네.
스타일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매크로로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일로 와서 저처럼 이제 스타일 탭으로 왔으면은 여기는 그 막 아까 전에 했던 대로 막 파일 닫고 막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노멀의 표준 스타일을 우리가 현재 문서로 복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저처럼 스타일 탭에 왔으면 노멀의 표준 스타일을 선택하셔가지고 이쪽으로 복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매크로하고 반대의 상황인 거죠. 이거는 매크로는 현재 문서의 매크로를 다른 파일에 복사해주는 상황이었지만 이건 오히려 노멀의 기본 서식 파일에 있는 표준을 현재 표준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현재 문서에도 분명히 표준 스타일이 있을 거거든요. 기본 스타일이니까 아마 여기 밑에 내려보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노멀의 그냥 기본 표준 스타일로 기본 서식 파일 표준으로 복사해서 덮어 쓰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복사가 돼야 되고 노멀의 표준을 선택해서요. 그럼 덮어 쓰시겠습니까? 하죠? 네, yes. 덮어 씁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네, 닫고. 이렇게 문서 서식 파일, 개발 도구의 문서 서식 파일에서 구성 도우미로 하는 작업이다 하는 거를 꼭 알아둬야겠죠. 그 다음 프로젝트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3번은 첫 번째 메모를 완료로 표시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메모를 찾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메모가 물론 잘 보일 겁니다. 근데 아마 시험시에 이 문제는 메모가 바로 안 보일 겁니다. 네. 그러면은 문서에 제일 처음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검토에 다음으로 찾아야 됩니다. 시험시에 할 때 이 문제 제가 시험 쳤을 때 메모가 안 보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메모를 찾을 때 문서에 제일 처음으로 와서 검토에 다음으로 찾으세요. 그러면 이제 메모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도 메모가 숨겨져 있는 상태에서도 다음만 누르면 알아서 찾아줘요. 네, 파워포인트든 워드든 하여튼 메모가 안 보이면은 다음으로 찾으세요. 네. 그래서 완료 표시합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네, 그냥 해결 이게 완료로 표시하는 거라고 했죠. 네, 해결 단추가 안 보이면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해도 됩니다. 메모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해결 이렇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됐으면 또 빠져나오시고 네. 메모 바깥쪽으로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 작업 2는 강한 강조라는 이름의 스타일을 수정해서 글꼴 크기를 18포인트로 늘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또 어디로 갈까요? 네, 홈 탭에 가야겠죠. 스타일 관련된 사항이죠. 홈 탭에 가서 스타일, 강한 강조 스타일 있습니까? 네, 얘를 어떻게 할까요? 마우스 오른쪽 수정. 네. 강한 강조를 마우스 우클릭 수정. 스타일 수정하는 문제고 스타일 수정할 때 글꼴 크기를 18포인트로 늘립니다 라고 했으니까 폰트 크기를 18포인트로 늘려주세요. 네, 확인했을 때 정말 바뀌네요, 이게. 그 다음 작업 3번으로 넘어와서 또 작업 3번은 현재 색 설정에 따라 자주색 링크라는 사용자 지정 색 생성합니다. 여러분 하이퍼링크 색을 테마 색 자주 강조 4로 변경하십시오 했네요. 이건 어디서 하는 거죠? 네, 디자인 탭에서. 이거는 테마의 그 색깔을 사용자 지정 색깔로 만드는 게 있었죠. 테마에서 불러 쓸 수 있는 색깔을. 그러니까 디자인 탭에서 이 문서 서식 그룹에서 테마의 색깔이나 테마의 글꼴을 사용자 지정하는 게 있었잖아요. 네. 책에서도 똑같은 문제 있었죠. 디자인의 색 사용자 지정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색 사용자 지정을 클릭해서 네, 이름은 자주색 링크로 해주시고요. 여러 번 하이퍼링크 테마 색깔을 자주 강조사로 해라. 제가 얘기했듯이 그냥 자주색은 표준 색깔에 있거든요. 맨 밑에 그죠? 근데 강조 1, 2, 3, 4 자주 강조사 뭐 파란 강조 1, 뭐 빨간 강조 2 그러니까 강조색들은 위에 테마 색깔이 있어요. 1, 2, 3, 4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강조사 하면 위에 테마 색깔 쪽에서 찾아주셔야 돼요. 네.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 하이퍼링크 테마색을 자주 강조사로 그렇게 설정하고 네. 이 새 테마색을 저장을 해야겠죠? 네. 그러면 이게 딱 눌렀을 때 네. 자주색 링크라는 뭐 그러한 네. 지금 땀이 만들어 놓은 것도 많아서 그런 건데 보통 이게 하나가 생깁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 작업 4번으로 와서 이거는 또 어저께 배웠던 내용이 나왔네요. 성이 에이커스고 이름이 김인 새 받는 사람 목록을 생성합니다. 이거는 그럼 어디로 갈까요? 네, 편지 탭에 가서 뭐 이거는 어저께처럼 뭐 새 편지 병합을 시작해라 이런 말은 없어요. 편지 병합을 시작하십시오 했으면 뭐 편지 병합 시작 편지로 하겠지만 그런 말 없으면은 바로 그냥 네, 받는 사람 선택으로 가서 편지에 받는 사람 선택에서 어저께 우리가 새 목록 입력을 해줬었죠? 네. 편지에 받는 사람 선택, 새 목록 입력으로 가서 주의사항이 있다고 했죠, 이게? 뭔지 아시죠? 네, 대소문자. 네. 대소문자 완전히 지켜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거. 네, 새 목록 입력해서 네. 성이 에이커스, A는 반드시 대문자로 하시고요. 네. 또 이름도 김, 그 K도 대문자로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확인했을 때 이제 저장하라고 하죠. 네, 내 데이터 원본 폴더에 자동 잡힐 건데 테스트 목록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기존에 있어서 이렇게 저장할 때 저처럼 바꾸시겠습니까 하면은 yes 하세요. 네, 그럼 받는 사람 목록으로 그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이제 저장도 되면서 연결도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불러지는 거고. 네. 그 다음 작업 5번은 아까 했던 내용이 나왔네요. 문서에서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이게 아까 어디 있었죠? 네, 개발 도구의 매크로 보안으로 하는 거다. 네,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발 도구 매크로 보안에서 바로 세 번째 거였죠.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사용 안 한다. 네, 하는 세 번째 옵션으로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매크로 관련된 사항들은 전부 다 개발 도구에서 합니다. 만드는 것도 그렇고. 네, 다음 프로젝트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프로젝트 4번은 또 먼저 이 문서에서만 기본 글꼴을 북앤틱 굵게 14포인트로 설정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문서에 대해서만 기본 글꼴 설정하는 거. 이런 거 했었죠? 네. 홈 탭에, 그리고 커서의 위치가 저처럼 이런 데 잡혀 있었잖아요, 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서식 다 들어오거든요, 글꼴에. 또. 우리 글꼴 제가 상자 부를 건데. 그러니까 보통 시험 시에는 아마 빈 단락이 보일 거예요. 시험 시에는 빈 단락으로 가서 하시고 지금은 빈 단락이 잘 안 보이네요, 그죠? 뭐 근데 뭐 밑에 쪽에 찾으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빈 단락이 혹시 잘 안 보이면 그냥 딱 찍었을 때 표준이라고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찍었을 때 표준 나오는 단락 있죠. 그런 데 가서 하는 게 글꼴 바꿀 것도 없고 제일 좋거든요. 저처럼 이런 데. 그러니까 네, 표준이라고 나오는 단락. 이게 여기는 지금 이렇게 막 제목 스타일이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아니면 빈 단락을 진짜 찾아가든가 뭐
빈 표현 단락 찾아가든가 이렇게 해서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 이거 불러야 되는 거 아시죠? 글꼴 서식 대화 상자. 네, 그렇게 이제 글꼴 대화 상자를 불렀으면은 문제에서 얘기하듯이 북앤틱. 근데 그건 당연히 한글에 대한 게 아니라 영문 글꼴에 대한 거였죠. 네, 북앤틱. 그러니까 여기 문서에 들어가 있는 모든 영문 글꼴들을 북앤틱체로 해주겠어.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글 글꼴 말고 밑에 글꼴 쪽에서 북앤틱 찾으세요. 아, 물론 찾기 힘들면 적어도 좋아요. 네, 그 북앤틱 굵게 14포인트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할까요? 밑에서 예? 네,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거. 이 문서는 우리가 블록 지정을 지금 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근데 문서 전체에 다 적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문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기본 글꼴로 해서. 모든 글꼴이 다 굵게 될 거고요. 모든 글꼴이 다 이 문서에서는 14포인트 될 거고. 또 영문 글꼴들은 북앤틱으로 다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서 전체적으로 다 적용하려고 하는 거라서 기본값으로 설정을 눌리고 그리고 항상 보면은 이거 물어보는데 뭐라고요? 어디에 적용한다고요? 네, 이 문서만. 노멀은 뭔지 아시죠? 이제는 노멀은 모든 문서에서 다 접근하는 기본 서식 파일입니다. 노멀에 하게 되면은 다른 문서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만 항상 특별한 말이 없어도 보통 이 문서만으로 합니다. 근데 앞에 말이 있었죠? 이거는 이 문서에 대해서만이라고. 네. 그대로 확인. 네. 그럼 다 바뀌죠, 진짜로? 네, 그 다음 작업 2로 넘어와서 작업 2는 또 뭐 하는 문제입니까? 네. 제목 1 스타일을 수정하여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 되겠네요. 네. 아까처럼 스타일 수정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홈 탭의 스타일 그룹에서 제목 1 스타일을 마우스 클릭 수정 해가지고 네, 아까도 해봤잖아요. 네. 제목 1 스타일을 마우스 클릭 수정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글꼴 색을 또 주황 강조 6에 50%더 어둡게로 하라고 했으니까 테마 색깔에 있겠죠? 강조 위에 하여튼 어둡게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황 색깔이 지금 제일 오른쪽에 보이거든요.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뭐 80%더 밝게, 60%더 밝게 그런 건 위에 있고요. 네, 이렇게 50% 어둡게, 뭐 25% 어둡게 이런 거는 아래쪽에 있어요. 글꼴 색깔을 주황 강조육에 50%더 어둡게로 하고, 네, 가운데 이것도 가운데 맞춤도 눌러주시고, 네, 됐으면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진짜 바뀌나요? 제목 1 스타일이? 네, 바뀌었고, 그 다음 이제 작업 3번으로 넘어갑니다. 페이지 배경색을 빨강 214, 녹색 255, 파랑 219 사용자 지정합니다. 이건 어디서 하죠? 네, 디자인 탭에서. 네. 디자인 탭에서 제일 오른쪽에 페이지 배경 그룹에서 페이지 색을 이렇게 사용자 지정 색으로 만드는 것도 해봤었죠? 책에서?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디자인 탭의 페이지 배경 그룹에 페이지 색에 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색으로 페이지 색 다른 색 사용자 지정 탭으로 와서 빨강 214 적어주세요. 또 녹색 255 또 파랑 219 사용자 지정 색깔로 그렇게 네,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현재 문서를 루트 테마라는 이름으로 테마 폴더에 저장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테마 디자인 탭의 제일 왼쪽에 또 있잖아요.
현재 테마 저장하는 것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 색깔, 뭐 글꼴, 이게 테마로 불러 쓰일 수 있도록 현재 이 문서에 디자인되어 있는 색깔, 글꼴 이런 것들이 테마 자체로 저장될 수 있게 디자인의 테마에서 현재 테마 저장으로 해가지고 기본 잡히는 그 테마 폴더에 이 도큐멘트 테마 폴더에 루트 테마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주세요. 네, 띄어쓰기도 잘 맞춰주시고요. 이런 거는 뭐 대소문자는 크게 상관이 없을 건데 하여튼 띄어쓰기 오타를 넣으면 안 되니까 네, 저장해 주시고 바꾸시겠습니까? 하면 yes 하세요. 그 다음 또 작업 4번으로 왔습니다. 그림 목록이라는 제목 아래 그림 목차를 삽입합니다. 기본형 서식을 사용하라고 했네요. 그림 목차 삽입하러 갑시다. 그림 목차가 뭔지 아시죠? 이제는 일단은 제일 마지막으로 그림 목록이라는 제목 아래 찾아가 보세요. 아마도 제일 마지막에 있을 거예요. 문서의 제일 마지막에 컨트롤 엔드로 가보시던가. 네. 보통 이제 색인 목록을 넣거나 이런 그림 목차 넣을 때는 제일 마지막에 보통 넣게 되거든요. 근데 커서의 위치는 여기고 그림 목차 삽입하는 게 어디 있었죠? 참조에 캡션 그룹에서 아까 우리가 넣었던 그런 캡션들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를 표시하는 목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막 캡션을 신경 써서 그렇게 막 넣으라는 이유도 캡션 넣고 그림 목차 넣는 문제가 있거든요. 진짜 연결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하여튼 참조의 캡션 그룹의 그림 목차 삽입을 클릭하고요. 캡션 레이블은 뭐를 해야 될까요? 네? 서식은 일단 문제에서 또 뭐라고 했어요? 서식부터 합시다. 네.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서식은 기본형 서식을 일단 사용하라고 했고 무슨 형 붙는 거는 제가 반드시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그죠? 기본형, 장식형, 뭐 그냥 기본 설정 그대로 가라 하는 거는 잡혀있는 그대로 가는 거지만 기본형 서식이면 이제 일단 네, 무슨 형 붙는 것들은 선택도 해야 되고 캡션 레이블을 뭘로 할 거냐고요. 뭘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있잖아요. 잠깐 빠져나와서 위에 가보세요. 위에서 어떤 캡션을 쓰고 있나. 바로 캡션 레이블이 그림이지 않습니까? 지금 피규어로 잡혀 있었죠. 우리 지금 할 때 여기에 피규어 레이블로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들어갈까요? 확인했을 때 안 들어가고 오류 발생할 거예요. 시험시에. 그러니까 이거 주의해야 돼요. 그림 목차는 위에서 캡션 쓰고 있는 게 뭔지를 보고 오세요. 위에서 그림 1번, 그림 3번, 뭐 지금 뭐 이렇게 그림 레이블 쓰고 있죠. 그죠? 위에서 네, 캡션을. 그러면 이제 그림 목차 삽입을 할 때 캡션 레이블을 그림으로 해서 넣는데요. 혹시 이 그림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그림 목차 넣을 때 그림이 없던데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위에서 분명히 그림 레이블 쓰고 있는데 여기 그림 목차 넣을 때 그림 레이블이 없어서 못 넣었대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럼 이거 잠깐 취소하고 아까 레이블 만들 수 있었죠? 아까 어디서? 캡션 삽입에서. 네, 캡션 삽입에서 여러분이 새 레이블로 그림 레이블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못 넣는 게 아니라 그 레이블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 PC에. 네, 원래 레이블들이 잘 없는 경우가 있어요. 피규어 레이블도 없는 거 만드셨잖아요. 아까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 레이블이 만약에 없어서 못 넣었다 하면은 그거는 그 PC에 그림 레이블이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캡션 삽입으로 새 레이블을 클릭하셔서 그림이라고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그림이라고 딱 만들어 주시고 이거는 뭐 캡션을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닫기로 빠져나오시면 되고 캡션을 넣을 거 아니니까 네, 그렇게 하면 생겨요. 그 레이블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림 레이블이 만들어졌으니까 네, 그래서 그림 목차 삽입에 다시 와보면 그림 레이블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네. 서식은 기본형으로, 그리고 캡션 레이블은 위에서 쓰고 있는 그림 레이블로, 네, 그렇게 해서 네, 확인해 주시면 들어갑니까? 이렇게 저처럼. 네. 네, 그 다음에 작업 5번은 아까 우리 책의 마지막에 배웠던 거 나왔네요. 서식을 선택한 스타일로 제한하도록 설정합니다. 적용 시작하지 마십시오. 아까 어디서 했었죠? 네, 편집 제한. 검토의 편집 제한으로 하든 뭐 개발 도구의 편집 제한으로 하든 그건 상관없는데 주의사항이 있었죠? 제가 아까 전에 이거 할 때 잘못하면은 프로젝트 잘 해놓고도 지금 엉망이 될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 검토의 편집 제한으로 왔을 때 뭐만 체크하라고요? 네, 서식을 선택한 스타일로 제한 이것만 체크하고 끝입니다. 이거. 네. 괜히 또 뭐 생각난다고 설정에 들어가가지고 괜히 설정에 또 눌러가지고 이게 체크되는 상태에서 확인 누르면은 물어본다 했죠. 네. 그 혹시 잘못 설정에 들어가가지고 확인 누르면은 스타일 허용되지 않는 스타일 제거하시겠습니까? 이거 뜨는데 그렇게 될 때는 아니요 하라고 했죠. 네. 이거 선택한 스타일 뭐 허용되지 않는 스타일 제거하시오 이런 말 없잖아요. 그죠? 절대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실수로 잘못 이렇게 설정에 들어갔더라도 스타일 제거할래 하면 아니요 하고 빠져나오세요. 네. 보호도 적용하지 말라고 했고요. 보호도 적용할 필요 없이 그대로 작업창만 닫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체크하고 그냥 작업창만 닫으시면 돼요. 딱 하라는 것만 체크하고.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1페이지 그럼 이번 달 아래에 그 날짜가 YYYY년 M월 D일로 표시되도록 데이트 필드를 수정하라고 했는데 이게 필드가 삽입된 거죠. 네, 그러니까 삽입에 원래 빠른 문서 요소에 저번에 여러분이 뭐 프린트 데이트 필드 이런 것도 넣어봤었잖아요. 그런 거 해본 적 있죠. 근데 이게 그 필드를 넣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지금. 네, 그 필드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저번에 책에 우리 나왔었는데 이런 필드가 다 뭔가 의미가 있었잖아요. 데이트는 내가 날짜를 넣는 거고 프린트 데이트 필드는 마지막으로 인쇄한 날짜를 넣는 거고 이런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런 필드가 들어가 있는 건데 그 필드의 형식을 바꾸는 거라서 어떻게 했죠? 얘를 마우스 오른쪽 네, 필드 편집으로 해가지고 마우스 우클릭 필드 편집으로 이렇게 해서 저처럼 마우스 우클릭 필드 편집 형식이 딱 맞는 게 지금은 있죠. 이렇게 네, 세 번째 걸로 하면 되겠지만 원래 이게 없어요. 시험에 이 형식이 없는 거예요. 있으면 쓰면 되는데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적어요. 네, 이렇게. 근데 YYYY년 없어서 못했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적으면 되는데 여기가 괜히 대문자 M이 아니거든요. 이게 소문자 M으로 적으면 안 될 거예요. 소문자 M으로 적으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소문자 M으로 해가지고 안 맞게 적어서 해볼게요.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안 맞죠? 네. 그러니까 이거 필드 편집할 때도 대소문자 구분해야 돼요. 네. 대문자 M으로 이렇게. 네. 지금 맞는 게 있으니까 딱 쓰면 되겠지만 시험에 없어가지고 막 못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적어야 돼요. 그러면. 네, 그 띄어쓰기도 맞춰야겠죠 여기. 네. 여기 띄어쓰기 돼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네. 시험에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네, 맞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 계속해서 작업 2번으로 넘어가서 뒤에 작업 2번은 또 문서에 자동으로 하이픈을 넣도록 설정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이건 어디서 하는 거죠? 네, 레이아웃에 하이픈 넣기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참고로 이러한 그 영문 단락일 때 이러한 영문 단락일 때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럭 지정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저 1페이지 쪽에 보면 이런 영문 단락이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네. 네. 하이픈 들어가는 거. 이미 돼 있네요. 그죠?
예, 레이아웃 탭에 이 하이픈 넣기가 이미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 예제 파일이 지금 잘못됐는데 없음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문제고 레이아웃에 이 하이픈 넣기를 자동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자동으로 했으면 또 다음 작업으로 또 넘어가고요. 네.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만 알아도 하여튼 이렇게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워드는 보면은 뭐 시간이 부족하고 그런 일은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면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제 이상한 좀 애매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워드가 이해가 잘 안 가거나 뭐 이렇게 뭔가 좀 놓치기 쉬운 뭐 이상한 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푸세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쉬운 문제들라도 잘못 풀면은 이상하게 되거나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워드는. 네. 그다음 작업 3번으로 와서 색인이라는 제목 아래에 현대형 서식을 사용하는 색인을 삽입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색인을 넣으라고 하네요. 어디로 갈까요? 맨 마지막 쪽에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이게 그 투자자 뭐 이런 거 지금 보이죠? XE 뭐뭐 또 주주 뭐 XE 뭐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색인 항목으로 인덱스 항목으로 등록돼 있는 거죠. 항목 표시로.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색인이라는 제목 아래 현대형 서식의 그 색인 목록으로 만들어라. 색인의 단계 수는 1개로 설정해라. 네, 그럼 컨트롤 엔드 키를 눌러서 컨트롤 엔드로 문서의 제일 끝으로 와서 여기에 그 색인 제목 아래에 이제 저렇게 인덱스 항목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들을 색인 목록으로 우리 넣어봤죠, 저번에도. 네, 참조 탭에서 색인 그룹에서 색인 삽입으로 그렇게 이제 넣어줄게요. 참조에 색인 그룹에 색인 삽입을 클릭하고요. 서식은 뭘로 하라고요? 네, 현대형 서식으로 하라고 했네요. 현대형으로 하고 또 뭐를 바꿔야 됩니까? 네, 단 개수도 단이 이렇게 2개로 나뉘고 있는데 단을 안 나누도록 한 단으로 단 개수를 1개로 그렇게 서식은 현대형 단 개수는 1개 그렇게 해서 확인을 했을 때 네, 저처럼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네, 됐으면 작업 4번으로 또 넘어갈게요. 작업 4번은 또 현재 문서에 Alt Ctrl 9번 바로가기 키를 사용하는 색 없음이라는 매크로를 또 저장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매크로를 만드는 거죠? 네. 뭐 커서 위치는 물론 지금이 빈 단락이 잡혀 있긴 하겠지만은 혹시 뭐 내용이 있는 데가 찍혀 있으면은 뭐빈 단락을 찍고 하는 게 좋고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으로 만들었었죠.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고 매크로의 이름이 색 없음이죠. 색 없음. 네, 개발 도구는 안 나오면은 시험 시에 안 나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개발 도구 안 나오면 파일의 옵션에 리본 사용자 지정 탭에서 개발 도구를 체크해서 꺼내서 써야 됩니다. 네. 하여튼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색 없음, 이름 주고 저장 위치가 어디죠? 네, 현재 문서인 프로젝트 5번. 네. 그러니까 현재 문서에라고 하고 있고요. 문제에서도 프로젝트 5번 모든 문서에 하면 안 되고 현재 문서에 쓰는 매크로. 그리고 나서 이제 키보드 이거 눌러서 바로 가기 키를 설정할 수 있었죠? 네, 키보드 눌러서 새 바로 가기 키에다가 Alt 컨트롤 누른 채로 Alt 컨트롤 누른 채로 위에 9번 숫자 9 F9가 아닙니다. 펑션 키 9번이 아니라 그냥 숫자 9 Alt 컨트롤 9번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저장할 위치가 어디죠? 네, 프로젝트 5번 현재 문서로 해서 지정을 꼭 해주세요. 지정 단추를 눌러서 여기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지정을 했으면 이제 닫기 눌러서 닫기 눌린 순간부터는 녹화가 시작되는 거죠. 네, 녹화 테이프이 도는데요. 이 매크로는 보니까 강조색 없음으로 선택한 텍스트에 강조색 없음을 설정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홈 탭으로 가서 이런 거는 처음이긴 한데 시험에 이게 나와요. 시험 문제니까. 홈 탭에 글꼴 그룹에 보면은 텍스트 강조색 형광펜으로 이렇게 딱 칠하는 게 있죠. 네. 홈 탭의 글꼴의 이 강조색을 색 없음으로 하는, 칠해져 있는 거를 오히려 색 없앨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색 없음. 네. 홈 탭의 글꼴에서 이 강조색, 텍스트 강조색을 색 없음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뭐 할까요? 이제. 네. 기록 중지를 꼭 신경 써야 합니다.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를 반드시. 네. 기록 중지 안 눌리는 실수를 제일 많이 한다 했죠. 그러면 엉망이 됩니다. 진짜 다음 작업도 계속 녹화되고 있고 막. 반드시 기록 중지하고요. 그 다음 작업 5번으로 또 갈게요. 작업 5번은 서식을 선택한 스타일로 제한하도록 설정합니다. 어저께 배웠죠? 네,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네, 개발 도구의 편집 제한으로 하든 또는 검토의 편집 제한으로 하든 네, 다 되는데 그렇게 편집 제한을 켜서 제가 주의사항이 있다고 했죠, 이게. 네, 딱 시키는 것만 해야 돼요. 네, 이거만 그대로 체크하고 끝이에요. 아시죠? 네, 선택한 스타일 제한하겠어 체크하고 그냥 이걸로 체크하는 순간 진짜 그 설정에 선택되어 있는 스타일로만 쓸 수 있도록 제한이 걸리는 거거든요. 예, 뭐 문서를 보호할 필요도 없다고, 보호를 강제로 하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까 보호도 적용할 필요 없고 그냥 이것만 체크하고 끝이에요. 혹시 뭐 설정에 눌러서 이제 책에 막 설명 때문에 여러분이 딱 들어와가지고 설정에 눌러서 이렇게 이게 체크되는 순간 이게 체크되면서 설정에 들어오면 이제 확인 눌리는 순간 물어보는 게 있었죠. 네, 이렇게 서식을 뭐 그 이제 선택한 스타일로 제한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스타일 제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뜨면 아니요 하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실수로 잘못 설정에 들어와가지고 스타일 제거해버리고 이러면 여기에 뭐 스타일 제거해라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다른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엉뚱한 일을 하면 안 되고 혹시 잘못 들어왔으면 아니요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것만 체크하고 원래 작업창을 닫는 게 맞습니다. 네, 그 프로젝트 제출했다 치고 이제 프로젝트 6번으로 넘어갈게요. 프로젝트 6번으로 왔고 first name 필드의 형식을 첫 글자 대문자로 설정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first name 필드가 있나요? 바로 보이죠? 네, 아마도 이게 편지병합 도중에 저장된 그런 문서인 것 같고요. 네. 그 first name 필드를 어떻게 할까요? 네, 마우스 오른쪽 아까처럼 필드 편집. 이것도 편지병합에 쓰이는 필드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first name 필드를 마우스 우클릭 필드 편집. 아까 데이트 필드 수정했듯이 네, 마우스 오른쪽 필드 편집으로 첫 글자 대문자로 하라고 했죠? 네, 첫 글자 대문자로 형식을 선택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네? 네? 아니요. 아니요. 그냥 그건 그냥 이거 이 필드 얘기하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네, 그냥 이 필드 얘기하는 거니까. 네. 우리의 밑줄 그어진 텍스트는 뭐 입력하는 거는 항상 이렇게 밑줄이 쫙 그어져 있는 거고요.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하여튼 first name 필드를 마우스 오른쪽 필드 편집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그 결과 미리 보기 편집 병합에서 그 결과 미리 보기 하면 이게 바뀌잖아요. 이름 필드로 바뀌잖아요. 우리 편집 병합에 쓰는 필드거든요, 이게. 네. 뭐 last name, first name 이런 거. 성 필드, 이름 필드 이런 거 넣어봤잖아요, 편집 병합에서. 그 필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편집 병합에서. 네. 그 다음에 작업 2는 또 기본 글꼴 크기를 12포인트 어리얼로 설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봤죠? 네, 커서의 위치는 되도록이면 빈 단락을 찍고 하시고요. 이거는 빈 단락을 진짜 찍고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야지 표준 빈 단락을 찍고 해야지 특별한 서식이 안 들어오게 되고 기본 글꼴 설정해야 되니까 이제 어제 했듯이 이 글꼴
또 대화상자를 불러야겠죠?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 글꼴 대화상자를 불러주세요. 네, 그러면은 글꼴 크기를 12포인트로 하고 또 어리얼로 하는 건 당연히 한글 글꼴이 아니겠죠. 네, 어리얼로 하는 거는 한글 글꼴 말고 밑에 이 영문 글꼴에만 영향을 주는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리얼로 설정하고 찾기 힘들면 적어도 되고 직접 타이핑해서 어리얼 12포인트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눌러줍니까? 밑에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거를 눌러줘야 되겠죠. 단 기본값으로 설정할 때 물어보죠. 그러면 뭘로 하시겠습니까? 이거를? 네. 여기에는 물론 말이 없어요. 문제에서 뭐 이 문서에만 적용해라 이런 말도 없죠. 하지만 말이 없어도 기본 설정 그대로 가야 돼요. 노멀에 적용하는 경우는 없어요. 보면은. 노멀은 모든 문서에 다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특별한 말이 없죠. 그죠? 특별한 말이 없을 때 모스는 그냥 기본 설정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확인. 그 다음 작업 3번으로 넘어와서 또 1페이지의 메모를 완료로 표시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1페이지에 메모가 또 있죠. 물론 메모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검토 탭에서 1페이지에 제일 처음에 찍어놓고 검토의 다음으로 찾으라고 했었죠. 메모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완료 표시를 하는 거는 해결이었죠. 아니면 뭐 해결 단추가 안 보이면 마우스 우클릭, 마우스 오른쪽 메모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해결 이렇게 해도 좋고. 메모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주시고요. 그 다음 작업 4로 또 와서 현재 색 설정에 따라 어두운 링크라는 이름의 사용자 지정 색을 만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이퍼링크 테마 색은 파랑 하이퍼링크 50%더 어둡게로 변경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또 어디서 할까요? 디자인 탭에서 또 테마의 그 색깔 사용자 지정으로 만드는 거였죠. 디자인의 문서 서식 그룹에서 색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이름이 어두운 링크 하이퍼링크 테마색은 파랑 하이퍼링크 50%더 어둡게로 설정한다 라고 했으니까 파랑 하이퍼링크 50%더 어둡게라고 찾아야 돼요. 하여튼 뭐 몇 퍼센트 어둡게 밝게 이런 건 다 테마 색깔에 있고요. 어둡게 쪽 밝게가 뭐 80% 더 밝게 그런 거 위쪽에 있고 25% 어둡게 50% 어둡게 이게 아래쪽에 있어요. 하여튼 여러 번 하이퍼링크 테마색이죠. 하이퍼링크 테마색을 하여튼 이렇게 파랑 하이퍼링크 50%더 어둡게로 설정해 주시고 됐으면은 이제 저장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 그 어두운 링크라는 그런 게 만들어져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작업 5번으로 또 넘어와서 강한 참조라는 이름의 스타일 기준을 강조로 변경하고 또 글꼴 18포인트 자주 강조사로 그러면 이건 뭐 하는 거죠? 홈 탭에 스타일 가서 강한 참조라는 스타일이 있나요? 그 강한 참조 스타일을 어떻게 하는 거죠? 수정. 마우스 오른쪽 수정. 강한 참조 스타일을 마우스 우클릭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타일 기준은 일단 뭘로? 스타일 강조로 기본 단락 글꼴로 잡혀 있네요. 그죠? 스타일 기준을 강조 바꾸고 그리고 또 글꼴 크기도 18포인트 글꼴 색은 자주 강조사 강조색은 테마 색깔에 있으니까 위에서 찾으세요.
네, 그렇게 해서 확인. 네. 하여튼 마우스 오른쪽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스타일 수정하는 문제가 이렇게 많고요. 이제 그 다음 프로젝트로 갈게요. 프로젝트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프로젝트 7번으로 왔고, 전체 문서의 페이지 매김을 현재 단락을 나누지 않음으로 설정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해본 적 있죠? 책에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네, 1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단락이 전자기타는 하는 이 단락이 이렇게 단락 안에서 페이지가 나뉜다. 근데 이런 거 없도록 해라. 기억나시죠? 네. 물론 이제 이 마지막 1페이지 마지막 단락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단락들도 그러니까 위에 있는 다른 단락들도 뭐 다 단락 내에서는 페이지 나뉘고 막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맨 처음에 어떻게 했죠? 이 단락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단락들이 다 단락 안에서 페이지가 나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했나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전체 문서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문서 다 잡아야 돼요. 왼쪽 여백을 빠르게 3번 클릭했었죠. 네. 아니면은 컨트롤 A로 잡아도 좋고요. 컨트롤 A로 다 잡아도 좋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모든 단락을 다 선택해 놓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갈까요? 홈 탭에 단락 대화 상자를 불렀었죠? 단락 설정 대화 상자. 단락 설정 대화 상자에서 어디로 갈까요? 네, 줄 및 페이지 나누기. 줄 및 페이지 나누기 탭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이제 뭐를 체크해 줄까요? 몇 번째 거? 네, 세 번째 거. 현재 단락을 나누지 않으면 요거 체크. 위에 다른 뭐 이렇게 체크돼 있고 부분 체크돼 있고 뭐 그런 애들도 있죠. 기본 설정은 가만히 냅두세요. 우리가 건드릴 필요 없고 우리가 해야 될 것만 더 체크해 주시면 돼요. 현재 단락 내에서 페이지 매김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잡아놨기 때문에 모든 단락들이 단락 안에서는 페이지가 나뉠 일이 없을 거예요. 하여튼 이런 단락 서식 설정이 들어가면 확인했을 때 이제 어떻습니까? 확인하면은 전자기타는 단락도 이렇게 밑으로 확 내려가 버렸죠? 네, 그리고 단락들마다 무슨 이런 표시가 생겨 있죠? 이거는 실제로 출력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어떤 서식이 들어갔다, 어떤 스타일이나 서식이 들어갔다 그런 표시입니다. 네. 그 다음 작업 2로 넘어와서 땡땡땡 다운로드 하세요라는 단락 다음에 그림 컨텐츠 컨트롤을 추가하고 스타일을 금속 프레임으로 설정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뭐뭐 다운로드 하세요라는 그런 단락이 있나요? 네. 이 페이지에 거의 맨 밑에 쪽에 보이네요. 네, 그 단락 다음에 했으니까 여기네요. 단락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림 컨텐츠 컨트롤을 추가하고 어제 해봤죠? 네, 어디서 넣습니까? 개발 도구에. 네. 컨텐츠 컨트롤은 최신 컨트롤러서 개발 도구의 컨트롤 그룹에서 바로 넣을 수가 있었죠. 네. 그림 컨텐츠 컨트롤. 네. 이거였죠. 네. 그림 컨텐츠 컨트롤을 넣어봅니다. 개발 도구 컨트롤 그룹에서 단 이렇게 클릭해서 넣고 얘는 그림을 넣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스타일도 줄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림 도구 서식 탭에서 네. 그림이 지금 찍혀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 그림 도구 서식 탭에서 스타일을 뭘로 하라고요? 네, 금속 프레임 스타일. 이거죠. 금속 프레임 스타일로 네, 그림 컨트롤에 또 서식을 주세요. 이렇게. 네, 됐으면 또 작업 3번으로 넘어와서 작업 3번은 사용자가 테마 또는 구성표 전환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서식 제한하십시오 했습니다. 이건 또 어디서 합니까? 어저께 테마를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네, 똑같이 검토의 편집 제한, 개발 도구의 편집 제한, 네, 다 됩니다. 네. 네. 편집 제한으로 가서 이거는 아까처럼 스타일 제한하라는 말 없죠. 네, 이거 체크하는 거 아니고요. 이거는 냅두고 설정에 바로 들어오세요. 딱 하라는 것만 해야 된다 했어요. 이런 지금 서식 제한할 때. 예. 설정에 와서 뭐를 체크합니까? 네, 테마 또는 구성표 전환 차단. 요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네, 뭐 스타일 모음을 차단해라 이런 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마 또는 구성표 차단만 체크하고 네, 바로 확인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뭐 물어보는 것도 없죠. 네. 근데 또 이제 실수 많이 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체크하는 순간 설정에 왔을 때 이제 여기도 체크되면서 네. 지금은 이것만 하면 되는 건데 테마만 못 쓰도록 하는 건데 이것까지 체크돼가지고 확인 눌렀을 때 막 스타일 제거하시겠습니까 해서 막 날려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책에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날려버리면 완전히 막 이 프로젝트 망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까 스타일 막 그런 것도 다 바뀌게 되고 막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여기는 테마만 못 쓰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스타일하고는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네. 책에 설명이 완전 잘못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체크 안 하고 설정해서 요것만 체크해서 네, 확인하고 그러면 디자인의 테마를 못 쓰게 되죠. 디자인에서 그 테마를 눌러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 못 쓰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그 다음 작업 4번으로 넘어올게요. 이제 편집 제한 창은 닫으시고요. 작업 4번은 또 뭐 하는 문제입니까? 네, 또 똑같이 스타일을 수정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네. 제목 1이라는 또 스타일을 변경해라, 수정해라. 아까 홈 탭의 스타일 그룹에서 이렇게 제목 1 스타일을 마우스 우클릭 수정 할게요. 네, 마우스 오른쪽 수정. 단 수정을 할 때 다음 단락의 스타일이 본문 첫 줄 들여쓰기가 되도록 설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스타일 다음 단락의 스타일이 표준으로 돼 있습니까? 네, 그거를 본문 첫 줄 들여쓰기 밑으로 쭉 내려보면 있을 거예요. 있죠? 본문 첫 줄 들여쓰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확인하고요. 그 다음 작업 5번은 또 문서의 맨 끝에 있는 FM이라는 유저 이니셜 주 필드의 형식을 대문자로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문서의 맨 끝에 컨트롤 엔드로 가보죠. 네, 바로 밑에 있었네요. 네. 근데 여기에 FM이라는 유저 이니셜 필드가 있죠. 네, 어떻게 할까요? 이거, 네, 많이 나오죠.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필드 편집하는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사용자 이름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우스 클릭 필드 편집을 눌러서 얘는 그냥 대문자로 하라고 했죠. 네, 아까는 뭐 첫 글자만 대문자 하고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대문자로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 프로젝트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 1이라는 캡션이 지정된 그림의 대체 텍스트의 제목을 핫소스로 입력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그림이 있죠. 네, 대체 텍스트 넣을 때 어떻게 넣었었죠? 네, 마우스 오른쪽 대체 텍스트 어떻게 넣어봤죠? 네, 그림 서식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림 서식에 가서 그림 서식에서도 또 탭이 이렇게 레이아웃 및 속성 탭, 세 번째 탭 와가지고 여기서 대체 텍스트의 제목에 넣을지 설명에 넣을지 그런 거를 적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체 텍스트의 제목에다가 핫소스라고 이렇게 또 적어줄게요.
네, 작업창은 닫고 그 다음 계속해서 또 작업 2번으로 넘어와서 그림이라는 제목 아래 그림 목차를 추가합니다 라고 있습니다. 기본값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했네요. 그림 목차를 추가하는 것도 이런 캡션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이런 캡션들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를 표시하는 목차였죠.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까 색인 목록을 만들듯이 컨트롤 엔드 키를 눌러서 네, 색인이나 그림 목차는 항상 이렇게 문서의 맨 마지막 쪽에 보통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컨트롤 엔드로 맨 마지막으로 오셔서 여기서 이제 그림 목차를 넣을 수 있고요. 그림 목차가 어디 있었죠? 참조 탭의 캡션 그룹에서 그림 목차 삽입으로. 그러니까 캡션이 몇 페이지 있는지 네. 그런 걸 표시하는 목차이기 때문에 참조 탭의 캡션 그룹에 그림 목차 삽입으로 넣을 건데 제가 어저께도 이거 얘기했었는데 캡션 레이블을 보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어떤 캡션을 쓰고 있는지. 방금 위에서 어떤 캡션을 쓰고 있었나요? 네, 그림 캡션을 쓰고 있었죠. 뭐 어떤 경우는 위에 보면 뭐 피규어 캡션을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 시험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에서 모르겠으면 어떤 캡션 레이블을 가지고 있나, 네. 어떤 캡션 레이블을 쓰고 있는지를 꼭 보고 오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컨트롤 엔드로 와서 하여튼 그림 목차 삽입으로 참조의 그림 목차 삽입으로 쓰고 있는 레이블로 꼭 선택하시고 이 그림 레이블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없어서 못 넣었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없으면 제가 여기서 빠져나가서 캡션 삽입을 일단 눌러서 캡션을 넣을 건 아니지만 새 레이블로 그림 레이블을 새 레이블로 만들어서 쓰시면은 그림이라는 레이블을 만들어 주시면 네, 생긴다고 했어요. 그림 목차 삽입할 때 그 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생긴다고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림 레이블을 선택하고 서식은 그냥 기본값을 사용하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설정 그대로 가야지 기본형 서식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기본형 서식 아닙니다. 이거는 네, 네. 기본값 사용하십시오 하면 그대로 해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형 붙을 때만 기본형, 장식형, 뭐 그 형 붙는 것들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네, 확인해 보세요. 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저처럼. 그 다음 작업 3번으로 와서 작업 3번은 또 모든 색인 항목이 표시되도록 색인을 업데이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바로 위에 또 색인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마 이 색인 목록이 들어간 이후에 뭔가 추가된 항목이 있나 봐요. 네. 새롭게 더 추가된 색인 항목이 있나 봐요. 그럴 때 우리가 모든 항목이 표시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요? 색인 업데이트를 했던 기억이 있죠? 근데 색인 업데이트는 이 색인을 목록을 안 찍으면 엉뚱한 데 찍으면 당연히 활성화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냐고 막 시험시험 왜 안 되냐고 하는데 커서 위치는 색인 목록을 찍고 하셔야 됩니다. 색인 목록을 찍고 색인 업데이트를 네. 하면은 그게 모든 항목이 다 표시될 수 있도록 새롭게 추가된 모든 항목이 다 표시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꼭 색인 안쪽에 찍고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4번으로 또 넘어와서 작업 4번은 이 페이지에 소스 및 살사라는 부제목에 아직 가격 미정이라는 메모를 추가한다 했습니다. 이 페이지로 갈게요. 네, 이렇게 스크롤 막대를 자꾸 올리다 보면은 또 페이지 번호도 옆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페이지 찾아가서 이 페이지에 밑에 쪽에 있죠? 블럭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메모를 넣을 때 이 텍스트에다가 메모를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블럭 지정을 확실하게 하시고 검투 탭에 새 메모를 넣어주세요. 아직 가격 미정 느낌표까지 정확하게 네. 그 다음에 문선의 모든 하이픈을 en-로 바꿉니다 라고 했습니다. 작업 5번은 뭐 하는 거죠?
하이픈을 en-로 바꿔라. 어디로 갈까요? 네, 홈 탭에 제일 오른쪽에 바꾸기. 편집 그룹의 홈 탭에 바꾸기를 클릭하고요. 찾을 내용이 뭐죠? 하이픈. 하이픈은 그냥 빼기, 더하기 빼기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그 빼기 기호입니다. 그냥 빼기 입력하시면 되고요. 키보드에서 마이너스 빼기. 그 다음에 바꿀 내용이 뭐죠? en-. 그거는 자세히 단추를 눌러야 했었죠? 네, 바꿀 내용에 와서 찍어놓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간단히 되어 있는 분들 자세히 꼭 눌러서 여기에 옵션에서 en-였죠? 네, 옵션에 en- 선택해가지고 모두 바꾸기를, 그러니까 지금 찾을 내용에는 빼기, 하이픈이 들어가야 되고, 네, 그걸 꼭 바꿀 내용에 찍고 하셔야 돼요. 바꿀 내용에 찍고 이렇게 옵션에 en-, 바꿀 내용에 이런 표시가 나오고 있어야 돼요. 네, 저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모두 바꾸기를 눌렀을 때 저처럼 이렇게 빵개가 바뀌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어디를 찍어 놓으면 안 바뀐다고요? 제가 메모를 지금 일부러 찍어 놨거든요. 네, 메모를 커서가 메모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모두 바꾸기를 아무리 해봐도, 내가 아무리 잘 해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커서 빠져나와서, 밖에 이렇게 빠져나와서 본문 쪽에 찍어 놓고 모두 바꾸기를 눌러주셔야지만 이렇게 됩니다. 네, 6개의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말이 뜨네요. 네, 확인. 네. 바꾸기 창 닫을게요. 네. 그 다음 프로젝트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 작업 1번은 또 어저께 했던 거죠. 모든 매크로를 포함하도록 매크로 설정합니다 했는데, 이건 어디서 하는 거죠? 개발 도구에 매크로 보안이었죠? 네, 모든 매크로 다 포함하도록 해라. 어저께 뭐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만 포함하도록 해라, 이런 거 있었죠? 네, 매크로 보안. 하여튼 개발 도구에 매크로 만드는 것과 매크로 보안 설정하는 게 다 시험에 나옵니다. 모든 매크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번째 걸로. 그 다음 작업 2번 또 나왔네요. 서식을 선택한 스타일로 제한하도록 설정합니다. 네, 아까처럼 편집 제한을 눌러서 딱 시키는 것만, 이것만 체크하고 끝이에요. 네. 됐으면 보호도 적용하지 말라잖아요. 적용 시작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작업창 바로 닫으시면 돼요. 그 다음 작업 3번으로 와서, 작업 3번은 문서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가트너 갤러리라는 텍스트를 3개 항목으로 추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찾기로 홈 탭에 편집 그룹에서 아까 바꾸기 위해 찾기로 찾는 게 빠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잘 보이면 블록 지정해도 되지만, 홈 탭의 편집에 그 찾기로 가트너 갤러리 이렇게 탐색창에서 이렇게 입력하다 보면은 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블록 지정을, 첫 번째로 불 들어오는 거에만 하여튼 블록 지정을 이렇게 딱 해놓고, 탐색은 계속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렇게 막 탐색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꺼야 돼요, 결과를. 저처럼 이렇게 반드시 이거 탐색 결과 이거 끄고, 네, 그리고 나서 탐색창도 닫고, 네. 이렇게 블록 지정을 했으면 이제 어디로 갈까요? 네, 참조 탭에서 색인 그룹에서, 네, 항목 표시 눌리는 거죠. 네. 첫 번째로 블록 지정한 우리가 요거에만 가트너 갤러리, 여기 첫 번째 이것만 똑같은 게 있더라도 여기에만 항목으로 표시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냥 표시하는 거라 했죠, 이게. 네, 그냥 표시로 해주셔야 됩니다. 됐으면은 닫고. 네. 예, 그 다음 작업 4번은 또 페이지 배경색을 RGB 컬러로 설정합니다. 이거
어디서 합니까? 어제도 했었고. 디자인 탭에서 네, 페이지 색. 네. 제일 오른쪽에 페이지 배경 그룹에 페이지 색 가가지고 다른 색으로 하는 거였죠. 페이지 색깔을 막 이렇게 바꿀 수 있었지만 우리가 다른 색으로 해서 사용자 지정 색깔로 주는 거였죠. 사용자 지정 탭에서 전부 다 211이네요. 빨강 211, 녹색 211, 파랑 211 그렇게 사용자 지정 색깔로 입력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현재 문서를 컨테스트라는 이름의 사용자 지정 테마로 테마 폴더에 저장합니다 했으니까 이것도 디자인의 테마 제일 왼쪽에 디자인 탭의 테마에서 현재 테마 저장하는 거였죠. 네, 현재 색깔 글꼴을 테마로 저장시켜 놓는 거. 디자인의 테마에서 현재 테마 저장을 클릭하고요. 예, 그러면은 기본 도큐먼트 테마 폴더 잡히는 이 테마 폴더에다가 이름은 콘테스트라고 해야겠죠? 네, 콘테스트라고 해서 그대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바꾸시겠습니까? 하면 yes 해서 바꾸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작업 5번은 또 사용자가 Alt Ctrl 9번을 누르면 선택한 텍스트 크기가 한 단계 늘어나고 이중 밑줄이 적용되는 강조라는 매크로 기록합니다 했으니까 또 물론 커서 위치가 신경 쓰이는 사람은 빈 단락을 찍고 하시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으로 갈게요.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고 매크로의 이름이 강조 저장 위치는 현재 문서에 저장합니다. 했기 때문에 노말에 하면 절대 안 되고 현재 문서인 프로젝트 9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키보드 이거 눌러서 바로가기 키를 설정하는 거죠. 네. 그럼 키보드 눌러서 이제 바로가기 키는 역시 Alt Ctrl 누른 채로 숫자 9 위쪽에 있는 숫자 9 눌러서 네. Alt Ctrl 9를 노말에 지정하면 안 되고 네, 현재 문서인 프로젝트 9번으로 바꿔서 지정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여기 왼쪽으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이 매크로 현재 키로 등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정하는 거 꼭 신경 써야 되고 지정을 했으면 닫기 눌린 시점부터는 녹화가 진행되는 거고 그러면 또 어디로 갈까요? 네,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 또 글꼴 크기가 한 단계 늘어나고 이중 밑줄을 적용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죠. 한 단계 늘어나고 했으면 이거를 한 번만 누르는 거였죠. 네, 글꼴 크기를 크게 하는 단추를 딱 한 번만 누르고 두 단계 늘어나고 하면 두 번 눌러야 되고 네. 그래서 지금 한 번만 눌렀고 또 이중 밑줄은 여기 밑줄에서 또 목록 중에 이중 밑줄이 있었죠. 이렇게 네. 그렇게 이중 밑줄을 주고 나서 마무리로 뭐 할까요? 기록 중지도 꼭 신경 써주세요.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기출 문제 풀이는 끝났습니다.